이번 시간에 산술연산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술연산자 저희가 기본 데이터 타입, 실수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는 C벡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자를 한번 정의해봤는데요. 연산자끼리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연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산자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멤버끼리 덧셈, 뺄셈에 대해서도 멤버끼리의 뺄셈, 곱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객체 간의 연산의 결과를 미리미리 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퍼레이터 정의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도 마찬가지고 감소 연산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실습해 보시면서 연산자를 정의하는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번에 해볼 문제는 단순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 같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할 수 없는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산술 연산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기본 데이터 타입인 문자열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포인트를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클래스 제공해 주고 이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주석 부분까지 연산할 수 있는 객체 대 객체에 연산할 수 있는 문자열 연산을 한번 같이 작성하면서 연산자, 산술 연산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먼저 작성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제공해 준 클래스를 만들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에서는 CMyData 클래스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PP 파일은 정의 파일이고요. 클래스 함수들, 메서드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넣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파일도 우리는 이 부분이 지금은 주석 처리돼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잠깐 설명해 주면 클래스는 CMyData는 기본적인 캐릭터 포인터를 이름을 문자열로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하나 가지고 있고요. 디폴트 생성자, 그리고 소멸자, 그리고 변환 생성자 있고요. 매개 변수를 캐릭터 포인터로 받을 수 있는 변환 생성자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동적 할당하고 값을 복사하는 형태의 setData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해제하는 역할인 release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객체를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형변환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함수도 별도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문에서 객체를 그냥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ppend 함수는 문자열을 합쳐서 새로운 문자열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해서 기존에 있는 문자열과 새로운 문자열을 합쳐서 새로운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주는 그런 부분의 함수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함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새로운 문자열 길이와 기존의 문자열 길이를 합쳐서 새롭게 RES라는 메모리를 동적 할당합니다. 그리고 기존 문자열은 해제하고 메모리에다가 기존에 있는 내 이름과 매개변수로 온 문자열을 복사를 다 한 다음에 내 객체에 있는 네임을 기존 문자열로 대체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자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먼저 한번 기존 소스 코드 여기까지 한번 실습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홍길동, 김영수라는 문자열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객체를 이렇게 문자열에 넣어서 출력 문자열로 출력하고 싶을 때는 오퍼레이터라는 함수를 만들었듯이 이 오퍼레이터 형변환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과 김영수가 잘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는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우리는 문자열이 매개변수가 아닌 객체를 매개변수로 넣은 이런 형태 객체 C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로 넘어온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어떤 생성자가 호출되냐면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사 생성자가 지금 현재 클래스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실행시켜 보시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에러는 메모리를 해제할 때 생기는 에러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객체 대 객체의 복사를 할 때 복사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얕은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클래스 내부에 포인터 변수가 멤버 변수가 있고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얕은 복사를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메모리를 두 번 해제할 때 발생하는 에러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배웠듯이 복사 생성자를 정의함으로써 깊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를 먼저 정의를 해보면 생성자니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 이름을 갖고 매개 변수로는 const 객체 참조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로 const 객체 참조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복상 생성자 정의 부분이고요. 이 객체로 넘어온 것으로 내 객체를 초기화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setData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setData 함수에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메모리를 카피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안에 있는 네임을 그대로 매개변수로 넘겨주면서 복사 생성자의 깊은 복사까지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홍길동, 김영수 이렇게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잘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덧셈 연산자와 함께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객체 대 객체의 덧셈에서 이 부분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 대변산할 때 복사 생성자처럼 마찬가지로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퍼레이터부터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함수 만들 때 오퍼레이터 플러스 연산을 기호를 쓰면 되고요. 매개 변수로는 const 객체 참조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객체를 반환하는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객체와 매개 변수로 온 객체를 합쳐서 새로운 객체를 넘겨준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새로운 객체를 넘겨줘야 되는데 일단은 새로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라고 하나 만들어 보고 이거는 이제 초기 값이 내 객체 값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 객체를 기본으로 되는 초기 값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온 data.name을 넘겨주면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기존 객체인 name으로 한번 초기화시킬 수가 있고요. 내 객체 문자열로 초기화시키고 그 문자열에 더해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데이터에 있는 멤버 변수 name을 넣어서 문자열을 합치는 객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es를 리턴해주면 완벽하게 문자열이 합쳐져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문자열 대 문자열 합치는 오퍼레이터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이 에러는 앞서 봤던 것처럼 동일한 메모리를 해제할 때 발생한 에러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은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서 C에다 대입할 때 이때 대입할 때도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얕은 복사가 수행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얕은 복사를 수행하면 우리가 멤버 변수로 만든 포인터 변수가 동일한 주소를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델리트 할 때 두 번 동일한 메모리를 두 번 델리트하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깊은 복사를 위해서 이때 오퍼레이터 함수도 정의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 대입 연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const 객체 참조형이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객체 참조형의 형태로 반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대입 연산은 깊은 복사를 위한 대입 연산은 const 객체 참조형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객체 참조형이 반환 값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사 생성자랑 마찬가지로 setData 함수로 충분히 내 객체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객체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기존의 객체가 데이터가 있다가 하더라도 setData 함수 자체에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릴리즈를 시켜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신경 쓰지 않고 setData 함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소멸시키고 새로운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내 것으로 리턴해 주는 것으로 오퍼레이터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다시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이제 한번 실행 결과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됐고요. A에 대해서 홍길동, B에 대해서 김영수, 그리고 C에 대해서도 B를 통해서 만들어진 김영수라는 문자열이 잘 출력이 됐고 A 플러스 B로 C를 만든 홍길동과 김영수가 합쳐진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산술연산자 중에 문자열끼리 산술연산자 덧셈 함수를 우리가 만들면서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객체 간의 덧셈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클래스 객체를 만들면서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오퍼레이터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객체 간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산술연산자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양한 클래스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문제도 만들어 보고 앞서 배운 벡터 클래스를 통해서도 다른 여러분들만의 클래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술연산자는 여기까지 해보고 반드시 이 부분 실습해 보면서 문제열 대 문제열 복사 다시 한번 복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어펜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문제열이 이렇게 추가로 복사될 수가 있구나.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술연산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